여야 사이의 이견이 상당히 그 폭이 큽니다. 어제 산자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선조냐, 이승만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임진왜란 때 도망친 선조 같고 6.25 때 한강다리 폭파시키고 혼자 도망친 이승만 같습니다. 이 IAEA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술 성공하면 살 수 있다. 알프스를 통과했다고 해서 알프스 스위스 생수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고장도 많습니다. 근데 고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그걸 권장했던 IAEA가 이번 보고서에는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발 후퇴했어요. 방향을 잡아도 완전히 잘못 잡았다. IAEA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취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찬반 논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사실인 양 발언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표합니다. IAEA에 돈을 대는 국가의 그 재정 기여 순수를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미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그럼 IAEA가 지금 중국 하청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야의 어제 산자위에서의 충돌 장면도 보셨습니다. 김구식 교수님. 네. 그 여야가 저렇게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큰데 저는 합리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검증 요구 그리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면 이렇게까지 저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번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AEA가 그 일본의 하청기구다 또는 결탁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총장 했던 분이 과거에는 그런 학자로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하청을 했거나 아니면 결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학자로서 했던 양심적 이야기를 사무총장 직위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결탁설을 이야기하는 건 좀 과도한 경강무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IAEA를 일본에 그 결탁해서 하청한 기구라고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요. 저번에 그 여기 산자위에서도 정청래 의원이 IAEA는 평화적 안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핵사찰기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IAEA 하면 핵사찰이 제일 머리에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핵사찰기구로 정청래 의원은 이제 곡해를 하시는데 핵사찰을 했을 때 그때 생각나시죠? 우리 IAEA 검증단이 영변에 가서 핵사찰할 때 북한이 못 오게 막았잖아요. 막았죠. 막았던 이유가 뭡니까? IAEA는 미제 하청기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야당이 일본의 하청기구라 IAEA를 욕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우리가 북한 핵을 대해서 투명하게 핵 폐기를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IAEA라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한 사찰단을 보내서 영변에 가서 그 냉각탑이라든지 원자로를 보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 못 들어온다. 너희들은 IAEA는 미제 꼭두각시 아니냐라고 반대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IAEA가 일본의 하수인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헷갈려서는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겹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삼겹살에 이 그을린 탄 부분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환기 장치를 더 강화하고 그 타지 않도록 잘 굽고 이렇게 해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고 삼겹살을 통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삼겹살 자체를 먹지 말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용기 의원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알프스를 통해서 방류하지 말고 아예 일본이 방류를 하지 않는 게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삼겹살 아예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제가 볼 때는 알프스를 통해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제대로 개선이 되는지, 그다음에 매번 모니터링을 해서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주해가지고 계속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 계속 공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이 되는지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삼겹살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제가 또 민주당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때 한 말씀만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는 이 외교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이것들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지 독극물 테러, 뭐 방사능 테러 이렇게 해서 IAEA를 하청기구로 몰아가는 이런 식의 야당의 주장은 이 자체를 제가 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전용기 의원님. 삼겹살을 먹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돼지가 병들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탄 걸 먹는데 왜 돼지 병들기까지 갑니까? 아니 이미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서 방사능 물질들을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가 병들지 않겠어요? 이거는 영향이 0%가 아니고 미미하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IAEA에서 그거 밝혔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병들지 않게끔 해야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마치 문제가 다 아닌 것처럼 삼겹살을 다 먹지 말자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우리 정부 여당이 왜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냐면 사실 정치적 이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 이거 우리 정부에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절대 대한민국에 이로운 점이 한 점도 없어요. 근데 정부하고 여당은 왜 이 방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냐, 그 판을 깔아주냐, 이런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그러니까 결국에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했고 여기에서 사고가 나왔던 오염수도 방류됐고 그 오염수 처리수가 지금 방류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방류를 시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고는 일본에서 났고 가장 싼 값에 이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방류예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이익은 단 1%도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왜 두둔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 이익이라고 보면 우리 정부의 이익이 되고, 만약에 이 방류하고 나서 진짜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일본에서 수조 원을 대한민국에다 보상을 하겠대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뭐 인정은 할 수 있겠다, 요 정도 나온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하나 없이 일본에서 자기들이 가장 싼 값에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은 하등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이 위험성이 담보된 행동들은 일본에서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괴담 계속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탄핵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 김기현 대표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를 방류를 저지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먼저 박수치고 뛰어나갈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던 거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잘못해서 정권 교체됐다고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윤석열 정부가 방류를 저지한다면 오히려 박수 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이익을 따질 게 아니고 실제 국익을 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정작 교수님. 요거 이제 방류 이후에 안전한가라는 논의를 우리가 쭉 해봤잖아요. IAEA. 근데 이제 전용기 의원과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점 중에 또 하나의 결이, 사실은 아예 방류를 안 하면 이런 논란은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일본이 방류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 안 하는 게 더 좋죠. 그게 이제 전임 정부 때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류를 하겠다고 결정한 거는 일본이 우리 정부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전 정부 때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밝혔고, 전 정부도 방류는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방류하는 것만이 꼭 답은 아니죠, 사실? 일본에서 검토를 했지만 오염수를 폐기하는 방안에는 한 5가지 정도를 일본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증기 방출과 해양 방출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해양 방출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방금 전에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바다로 방출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전성을 사실은 따지기 전에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허용 가능한 일인지, 또 국제적으로 허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엔 해양법이라든지 아니면 런던 협약 이런 쪽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제법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아마 정부에서 지금 IAEA 점검 보고서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안전성 측면을 포함해서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방출이 국제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좀 명확하게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무조건 IAEA 결과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방류를 하는 것이 과연 국제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명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의 정재학 교수님 어제 오늘 모시고 또 중요한 과학적 사실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